고졸 주제에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그 한마디에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그 집에서 그녀는 늘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접시를 나르고 눈치를 보고 이름 대신 며느리로 불리던 여자. 그런데 수백억 계약이 무너지는 그 순간 아무도 나서지 못한 자리에서 그녀가 입을 엽니다. 그리고 1분 뒤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 집안의 모든 것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오늘 이야기는 무시당하던 한 여자가 자신의 이름을 되찾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도 살면서 한 번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답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새로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명문가의 아침은 언제나 조용하고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2층짜리 단독주택 정원에는 계절마다 다른 꽃이 피고 졌지만 그 집안에서 혜진이 느끼는 계절은 늘 한 가지였어요. 차갑고 투명하게 굳어버린 유리벽 같은 계절이었습니다. 10년이었어요. 혜진이 이 집에 발을 들인 지 꼭 10년째 되는 해. 시어머니 봉자 씨는 오늘도 아침 식탁에 앉으면서 신문을 집어들었고 남편 민석은 넥타이를 고쳐 매며 핸드폰 화면만 내려다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혜진은 조용히 반찬을 올리고 숭늉을 데우고 아무도 요청하지 않은 일들을 하나하나 해냈어요. 오늘 몇 시에 들어와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석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짧게 대답했죠. 늦어. 행사 있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묻지도 더 말하지도 않는 것. 10년 동안 이 집이 혜진에게 가르쳐준 첫 번째 규칙이었어요. 봉자 씨가 신문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행사 준비 잘 됐지? 케이터링 업체 연락은 다 했어? 네, 어제 오전에 직접 확인했어요. 말할 때 좀 똑똑히 해. 그렇게 작게 말하면 못 알아듣잖아. 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빈 그릇을 들고 조용히 주방으로 돌아섰죠. 봉자 씨가 다시 신문을 펼치는 소리가 났어요. 혜진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집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혜진의 하루는 늘 그런 식이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남편의 와이셔츠를 다리고 시어머니의 혈압약을 챙겨 컵 옆에 놓아두고 오전 내내 청소와 빨래를 마친 후 점심을 준비하는 것. 잠시 앉았다가 다시 저녁을 준비하는 것. 그 사이 혜진만의 시간이라 부를 수 있는 틈은 거의 없었죠. 정확히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이미 잊어버렸어요. 책상 서랍 가장 안쪽에는 낡은 신분증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코팅이 들뜨고 모서리가 닳아버린 그 작은 카드 안에는 23살의 혜진이 담겨 있었죠. 사진 속 혜진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세상을 향해 활짝 열려 있는 눈. 하지만 혜진은 그 신분증을 마지막으로 꺼내본 게 언제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했어요. 이 집에서 혜진의 가장 큰 죄목은 단 하나였습니다. 고졸. 민석의 가족 중 누구도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이 없었죠. 시아버지는 의대 교수 출신이고 시어머니는 약학대학 수석 졸업자이며 시누이들도 모두 명문대를 나왔습니다. 그 가족 중에서 혜진만이 달랐어요. 결혼 전 민석은 말했습니다. 학벌은 중요하지 않다고,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첫 가족 모임에서 봉자 씨가 혜진을 소개하는 방식은 전혀 달랐어요. 우리 며느리는요, 그냥 집안일 봐줘요. 혜진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안쪽 어딘가에서 작은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건 역시 이 집에서 살아남는 방식이었으니까요.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존재하는 것. 10년 동안 혜진은 그것을 너무 잘 배워버렸습니다. 혜진이 이 집으로 들어오기 이전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석도 완전히는 알지 못했어요. 그건 혜진이 일부러 숨긴 것이 아니라 말할 기회가 한 번도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21살의 혜진은 달랐습니다.
부산의 작은 항구 마을에서 자란 혜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혼자 서울로 올라왔어요. 대학 등록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에게는 언어가 있었죠. 어릴 때부터 외국인 선교사들이 드나들던 교회에서 영어를 익혔고 20살이 되던 해에는 아랍어를 독학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필요가 만든 재능이었어요.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22살에 처음으로 의료통역 현장에 투입됐을 때 혜진은 두 손이 떨렸습니다. 수술실 밖 복도에서 외국 의사와 한국 의사 사이에 서서 말을 옮기는 일. 단 한 단어가 잘못 전달되면 처방이 바뀌고 처방이 바뀌면 사람이 다칠 수 있었죠. 그 무게가 두 어깨를 짓눌렀지만 혜진은 이상하게도 그 자리가 자신에게 맞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후 혜진은 중동과 동남아시아를 오가는 국제의료지원단체에 합류했어요. 20대 중반 예멘의 분쟁 지역에서 미얀마의 수해, 현장에서 시리아 접경지대의 임시병원에서 통역을 맡았습니다. 총소리가 들리는 바깥에서 수술 현장의 말들을 옮기던 그 시절을 혜진은 지금도 가끔 꿈에서 만났죠. 그 꿈에는 언제나 민준이 있었습니다. 민준은 혜진보다 3살 많은 의료 활동가였어요. 재난 현장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였고 환자 앞에서는 두려움을 감추는 법을 알았습니다. 혜진이 말을 옮기면 민준이 손을 움직였죠. 둘은 서로의 리듬을 알았어요. 사고는 미얀마에서 났습니다. 현지 이동 중 차량이 지뢰를 밟았고 민준은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혜진은 살았어요. 찰과상으로 끝났죠. 그것이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혜진은 그날 이후 모든 현장을 떠났어요. 서울로 돌아와 조용히 지내다가 민석을 만났고 결혼했습니다. 민석은 따뜻하고 안정적으로 보였어요. 혜진은 그 안정 안에서 쉬고 싶었죠. 하지만 쉬는 것과 사라지는 것은 달랐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혜진은 스스로가 점점 지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름이 불리는 대신 며느리로 불렸고 생각이 무너지는 대신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혜진은 그것이 당연한 일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가장 무서운 일은 그것이었습니다. 무너지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 혜진이 진짜로 두려워한 것은 가족의 무시가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를 지우는 법을 너무 잘 배워버렸다는 사실이었죠. 민준이 살아있었더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혜진 씨,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하지만 민준은 없었고 혜진에게 그런 말을 해줄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혜진은 더 깊이, 더 조용히 가라앉았어요. 병원 개원 50주년 기념 행사는 이 집안에서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행사였습니다. 강남의 대형 호텔 연회장 전체를 빌렸고 국내외 의료계 인사 200여 명이 초대장을 받았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손님은 스위스 본사를 둔 국제의료재단 대표 일행이었습니다. 이번 협약이 성사되면 병원은 수백억 원 규모의 해외 투자를 유치하고 아시아 의료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었죠. 행사 준비는 2달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봉자 씨가 직접 꽃 장식업체를 선정하고 민석이 발표 자료를 점검했으며 병원 홍보팀이 외국 측과 수십 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았어요. 혜진은 그 모든 준비 과정에서 철저히 바깥에 있었습니다. 케이터링 연락, 주차 안내 카드 배포, 기념품 포장, 사람이 아닌 손이 필요한 일들만 맡겨졌죠. 행사 당일 혜진은 이른 아침부터 호텔에 나와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었어요. 집에서 나올 때 봉자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 너무 나서지 마. 중요한 자리야.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죠. 나설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혜진이 하는 일은 단순했어요. 테이블 위 자료집이 제대로 놓였는지 확인하고 꽃 배치가 어긋난 곳을 정리하고 직원들이 빠뜨린 준비물을 채워 넣는 것. 누구도 혜진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혜진이 테이블 앞을 지나도 의사들은 서로 이야기하느라 바빴어요. 한쪽 구석에서 접시를 정리하다가 혜진은 잠시 멈췄습니다.
연회장 입구에서 외국 손님들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스위스에서 온 의료재단 대표 에밀리오 씨와 그 일행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단단한 체격을 가진 에밀리오 씨는 2명의 동행과 함께 주위를 살피며 걸어 들어왔죠. 그 순간 병원 측 의전 담당자가 복도를 뛰어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통역사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지금 응급실에 이송됐어요.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연회장이 조용히 술렁이기 시작했죠. 행사 시작까지 20분이었습니다. 혜진은 그 광경을 구석에서 지켜봤어요. 접시를 든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아주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죠. 패닉은 조용하게 시작됐습니다. 한 사람이 복도를 뛰어가고 그 뒤를 다른 사람이 따라가면서 연회장 분위기는 눈에 보이지 않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민석이 의전 담당자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어 잘하는 분 없어요? 지금 당장. 의전 담당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일반 영어 대화는 되는데 의료 전문 통역은 어렵습니다. 계약서 용어까지 커버되는 분이 없어요. 민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결국 병원 내과 과장 정 선생이 앞에 섰어요. 직원들 중 영어 구사 능력이 가장 좋다는 평판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정 선생은 자신 있는 표정으로 에밀리오 씨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죠. 처음 10분 정도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협약 조건 설명이 시작되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의료행정 용어, 법적 책임 조항, 재단 운영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들이 오가기 시작했고 정 선생의 답변은 점점 짧아지고 어색해졌습니다. 에밀리오 씨 옆에 앉은 동행자가 미간을 좁히기 시작했죠. 혜진은 그 장면을 연회장 끝쪽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손은 핑거푸드를 접시에 옮기고 있었지만 시선은 협상 테이블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에밀리오 씨가 한 문장을 말했을 때 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정 선생이 그 문장을 절반쯤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단순한 발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계약 구조 자체를 오해한 것이었죠. 에밀리오 씨의 표정이 점차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에밀리오 씨가 동행자에게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혜진은 그 말을 들었어요. 이 계약 다시 검토해야겠군. 아무도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영어였으니까요. 통역사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혜진은 들었어요. 혜진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10년 동안 잊고 살았던 어떤 감각이 몸 안 깊은 곳에서 다시 깨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수술실 복도에서 손이 떨리던 22살의 혜진이 기억났어요. 무서웠지만 그 자리가 자신에게 맞다는 것을 알았던 그 감각이었습니다. 혜진은 접시를 내려놓았어요. 조용히 소리 없이 그리고 협상실 문을 향해 한 발짝 걸어갔습니다. 협상실 문 앞까지 걸어간 혜진의 발이 멈췄습니다. 문손잡이에 손을 얹었지만 돌리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속삭였습니다. 들어가지 마. 내 자리가 아니야. 10년 동안 들어온 말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그때 봉자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진 씨, 거기서 뭐해요? 봉자 씨가 다가왔어요. 행사용 드레스를 입고 손에는 작은 클러치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눈매가 날카로워져 있었죠. 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통역이 막히는 것 같아서요. 봉자 씨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당신이 통역을 한다고요? 지금 장난해요?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고졸이 무슨 통역이에요. 망신만 당하고 여기 다 망하는 수 있어요. 제발 나서지 마요.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민석도 다가왔어요. 봉자 씨와 혜진을 번갈아 보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 뭐 하려는 거야? 제발 조용히 있어. 나서지 마. 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에서는 대화가 계속 어긋나고 있었어요. 혜진은 눈을 감았어요. 민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미얀마의 바람, 흙먼지 냄새,
수술실 복도에서 손을 잡아주던 민준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왔어요. 혜진 씨, 겁나도 괜찮아. 겁나도 하는 거야. 그 말이 오래도록 맴돌았습니다. 혜진은 천천히 눈을 떴어요. 봉자 씨는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혜진을 보고 있지 않았죠. 협상실 안에서 에밀리오 씨가 의자에서 일어서려는 듯 허리를 들었습니다. 혜진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정 선생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고 에밀리오 씨 일행의 표정은 더욱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넘지 않았던 선이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이 가족 앞에서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꺼내 보이지 않고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살아온 10년. 혜진은 그 선이 언제 그어진 건지 알지 못했어요. 어느 순간 그것이 거기 있었고 혜진은 그것을 넘을 생각 자체를 하지 않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문 너머에서 수백억짜리 계약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혜진의 손이 문손잡이를 잡았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모든 시선이 혜진에게로 쏠렸습니다. 에밀리오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정 선생이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혜진을 봤습니다. 방금 복도에서 돌아온 민석이 눈을 크게 떴죠. 지금 뭐 하는 거야? 민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혜진은 한 발짝 더 안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통역하겠습니다. 짧은 침묵 후 정 선생이 작게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지금 장난해요? 아무 준비도 안 된 분이 갑자기. 그때 에밀리오 씨가 말했습니다. 한국어로 아주 짧게. 해봐요.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놀랐어요. 에밀리오 씨가 한국어를 할 줄 안다는 것도 의외였지만 그 짧은 두 마디에 담긴 무게가 달랐습니다. 혜진이 에밀리오 씨를 바라봤어요. 에밀리오 씨도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품평이 아니었어요. 기다림이었습니다. 혜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 몇 마디는 조용했어요. 하지만 혜진의 통역은 단순한 번역이 아니었습니다. 정 선생이 막혔던 부분, 에밀리오 씨가 설명하려 했지만 전달되지 않았던 부분, 양쪽이 서로 다른 맥락으로 이해하고 있던 핵심 조항들. 혜진은 그것들을 하나씩 짚어냈어요. 의료행정 용어를 정확하게 옮겼습니다. 재단 측의 질문 의도를 먼저 설명하고 그에 맞는 병원 측 답변을 끌어냈어요. 양쪽의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에서는 이 표현이 한국과 유럽에서 서로 다른 맥락을 가집니다라고 짚어주며 오해를 먼저 차단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에밀리오 씨의 동행자 중 한 명이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정 선생은 멀찍이 물러났어요. 민석은 문 앞에 선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화는 빠르게 진전됐어요. 막혀있던 부분들이 하나씩 열렸습니다. 에밀리오 씨가 가장 우려했던 아시아 협력, 병원 선정 기준에 대해서도 혜진은 병원 측 자료를 바탕으로 명확하게 전달했죠. 그 과정에서 혜진은 조금씩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미얀마에서, 예멘에서, 시리아 접경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감각이었어요. 두 언어 사이에서 의미를 건너편으로 옮기는 것. 그 감각이 손끝에서, 혀끝에서 되살아났습니다. 혜진은 자신도 모르게 등을 세웠어요.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무렵 혜진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최종 계약서 내용을 통역하고 있었습니다. 에밀리오 씨가 서명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병원 측도 분위기가 풀렸고 민석도 굳었던 얼굴이 조금씩 풀리고 있었습니다. 혜진의 손이 멈췄어요. 한 줄이었습니다. 계약서 5페이지, 중간쯤에 있는 한 줄. 수술 결과 책임에 관한 조항이었어요. 원문은 영어로 쓰여 있었고 한국어 번역본도 함께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문서 사이에 의미 차이가 있었죠. 아주 미세했지만 의료 법률적으로는 결코 미세하지 않은 차이였어요. 원문에서는 공동 책임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 번역본에는 병원 측 단독 책임으로 되어 있었어요. 만약 협약 후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한국어 번역본이 법적 근거로 사용된다면 병원이 모든 책임을 혼자 지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수백억 원 규모의 협약에서 그 조항 하나는 병원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독소가 될 수 있었어요. 잠시만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에밀리오 씨가 펜을 내려놓았어요. 방 안 모든 사람의 시선이 혜진에게 쏠렸습니다. 이 수술 책임 조항 잘못 번역됐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어요. 하지만 그 말이 방 안에 떨어졌을 때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에밀리오 씨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동행자에게 건네자 동행자가 원문과 번역본을 꼼꼼히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2분쯤 지났을까? 동행자가 에밀리오 씨에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밀리오 씨가 혜진을 바라봤어요. 맞습니다. 번역 오류입니다. 그리고 의자를 다시 당겨 앉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누구죠? 혜진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하는지 10년 동안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의료통역사라고 하기엔 이미 10년이 지났고 며느리라고 하기엔 그 단어가 너무 작게 느껴졌어요. 그냥 가족입니다. 짧고 조용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방 안에서 이상하게 크게 울렸어요. 에밀리오 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서는 다시 작성됐어요. 이번에는 조항 하나하나를 혜진이 직접 확인하며 번역했습니다. 이 시간 후 에밀리오 씨와 병원장이 서명을 마쳤어요. 악수가 이어졌습니다. 연회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웃음소리가 나고 사진을 찍는 소리가 났습니다. 혜진은 구석에 서 있었어요. 아까처럼 접시를 들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듯이 서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어요. 처음으로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있는 사람처럼.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민석은 운전을 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봉자 씨는 조수석에서 창밖을 바라봤고 혜진은 뒷좌석에 앉아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가끔 이런 침묵이 더 무거웠어요. 말이 없다는 것이 아무 생각이 없다는 뜻이 아니었으니까요. 차 안에 있는 세 사람 모두가 각자의 생각 속 깊은 곳에 빠져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서고 나서도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혜진이 주방에서 물을 마시고 있을 때 봉자 씨가 소파에 앉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그런 실력 있으면 왜 이제야 드러냈니? 책망도 칭찬도 아닌 말이었어요. 봉자 씨의 목소리에는 혜진이 처음 들어보는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당혹감인지 미안함인지 아니면 수치심인지 혜진도 정확히 알 수 없었죠. 혜진은 컵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어요. 드러낼 기회가 있었나요? 대답이라기보다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속에는 10년치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상처도 분노도 포기도 아닌 그저 담담한 물음. 혜진이 진짜로 알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기회가 있었는지. 봉자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민석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혜진과 봉자 씨를 번갈아 보다가 천천히 혜진 앞으로 걸어왔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널 작게 만들었어. 혜진은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울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고요해졌어요. 미안한 건 필요 없어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죠. 이제는 나를 사람으로 대해주세요. 짧은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부탁도 요구도 아니었습니다. 선언에 가까웠죠. 10년 동안 이 집에서 없는 사람처럼 살아온 혜진이 처음으로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 가족에게 말한 순간이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봉자 씨는 소파 등받이에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봉자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혜진아,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며느리가 망신이다. 아니었습니다. 당장 이름이었어요. 이것들을 치우지 못해. 그 이름 두 글자가
이 집안에서 그렇게 불린 것은 너 때문에 우리 혜진이 집안 이 집에 망신이다. 들어온 이래 당장 처음이었습니다. 이것들을 치우지 못해. 봉자 씨가 무슨 말을 이어가려 했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너 때문에 봉자 우리 집안 씨도 망신이다. 그 다음 말을 아직 찾지 당장 못한 것 이것들을 치우지 같았습니다. 못해. 하지만 혜진에게는 그 이름 하나로 충분했어요. 너 때문에 우리 집안 그날 밤 망신이다. 혜진은 오래간만에 당장 서랍을 이것들을 열었습니다. 치우지 못해. 낡은 신분증을 꺼내 들었어요. 코팅이 때문에 들뜨고 우리 집안 모서리가 다른 망신이다. 카드 속에 당장 23살 이것들을 치우지 혜진이 못해. 웃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그 얼굴을 한참 너 때문에 바라봤어요. 우리 집안 망신이다.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당장 이것들을 그냥 치우지 거기 못해. 있었던 거였어요. 10년 내내. 그날 이후 너 때문에 우리 병원은 집안 망신이다. 혜진에게 공식 자문 당장 통역 이것들을 자리를 치우지 제안했습니다. 혜진이 수락했는지 거절했는지는 너 이 때문에 이야기의 우리 집안 끝에서는 망신이다. 알 수 없어요. 당장 이것들을 하지만 치우지 한 가지는 못해. 분명했습니다. 혜진은 이제 더 이상 없는 너 사람처럼 때문에 우리 살지 집안 않을 것이라는 망신이다. 것. 이 집안에서 당장 이것들을 혜진이라는 치우지 이름이 못해. 불리는 날이 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너 때문에 우리 그리고 집안 그것이 망신이다. 모든 것의 당장 시작이었습니다. 이것들을 치우지 못해. 이 집안에서 혜진이라는 이름이 불리는 날이 왔습니다. 너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 집안 충분했어요. 망신이다. 그리고 당장 그것이 이것들을 치우지 모든 못해.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구독자분들 너 어떠셨나요? 때문에 우리 집안 살면서 망신이다. 자신이 점점 지워지는 것 당장 같다고 이것들을 치우지 못해.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혜진처럼 말할 기회조차 너 때문에 없었던 우리 그 집안 시간들이 망신이다. 사실은 당장 아무것도 이것들을 사라진 게 치우지 못해. 아니었을 겁니다. 오늘도 다경의 두 번째 봄에서 너 때문에 여러분의 우리 집안 이야기를 함께 망신이다. 나눕니다.